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이전에 춘천교육대학교의 전형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공주교육대학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공주교육대학교도 역시나 2022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는데 독특하게도 2013년 2월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자기활동 보고서를 선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전형계획에는 아직 자기활동 보고서에 관해 정확하게 공지가 되어 있지 않으니 정확한 사항은 2023학년도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교육대학교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소재한 4년제 교육대학교입니다. 공주교육대학교는 1938년 공주여자사범학교로 개교한 것을 기원으로 1962년 2년제 공주교육대학으로 개편되고 1982년 4년제로 승격되어 1993년 공주교육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된 일반적인 교육대학교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전후로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3개의 대학이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종합대학교인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 간에는 학과 중복이 있기에 학과 통폐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각 캠퍼스를 어떻게 특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학내 구성원들이 여론을 수렴하기보다 학교 차원에서 총장들끼리 통합을 진행하려 해서 반대가 더욱 심했으며 대학 캠퍼스가 이전하고 통폐합되면 주변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등 지역민들이 생활 문제도 걸려 있었기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통합대학교의 명칭이나 본부 위치 등은 논의도 하지 못하고 2011년 통합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학령 인구 감소도 그렇고 이 팀장이 나중에 다룰 예정인 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의해 꼭 공주교육대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대학교와 국립대학교가 통합 수준을 밟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당장의 일은 아니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니 가볍게 듣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교육대학교의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이 진행하는 교육대학교 콘텐츠를 꾸준히 정독하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라면 거의 모든 교육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공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에는 스승의 길을, 애국가 애족, 사도의 연마, 지도력이 함양, 전문성이 신장 4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해당 키워드가 교육 목적 및 목표에 다 들어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애국과 애족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결의의 스승을 길러내는 것으로 이전에 초등교원은 미래를 주도하는 새싹이 될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국가의 인재로서 국가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의 연마가 있는데 사도란 스승이 나아갈 길을 뜻합니다. 학식과 덕행이 높아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을 의미하는 사표로서의 인격, 또 스승으로서 가져야 할 고매한 인격이란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도력의 함양은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을 다루는 더 나아가 교육 및 사회 문제에 주체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성과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이상적인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 본인만이 주관을 가지고 정리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리더십이라 하면 카리스마에 기반한 강력한 리더십과 소통과 섬세함을 기반으로 한 부드러운 리더십이 많이 언급되고는 하는데 본인은 어느 쪽이 리더에 더 가까운 것 같은지 성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 집권형 강력한 리더십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다원적으로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수평적인 리더십이 강조되는 것이 트렌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드러운 태도만을 취했을 때 자유분방하고 산만한 초등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최근의 교권 추락과 관련한 고민까지 엮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전문성의 신장은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 및 연구하여 이를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교직 적성 및 가르치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초등교원은 모든 과목을 두루 가르치기에 한 과목에만 매우 특화된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의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주교육대학교의 교육 목적과 목표를 살펴보았을 때 서울교육대학교 인재상 분석 콘텐츠에서 이 팀장이 정리한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전반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 또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교육대학교의 비전과 목표인데 공주교육대학교의 비전은 교사의 꿈을 키우는 대학, 교육이 이상을 펼치는 대학이며 경영 목표는 창의 융합 및 인성교육을 선도하는 최우수 초등교원 양성대학입니다. 역시나 창의 융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 행동경제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개념인 넛지를 활용한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넛지란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라는 뜻으로 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이며 최근 초등학교의 횡단보도 앞에 옐로카펫 디자인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이 넛지를 활용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눈에 잘 띄는 노란색에다 카펫이 디자인이면 왠지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무의식적인 심리를 활용해 초등학생들이 횡단보도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넛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와 함께 행동경제학적으로 어떤 활용 사례가 있는지, 마케팅에서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러면 이런 측면을 교실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정말 사소하게는 학생들이 교실 문을 닫고 다니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 미닫이문에 손바닥 스티커를 붙여두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문에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이를 테스트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넛지 개념과 교육을 연결지어 질서 유지 측면에 활용하는 방법, 더 나아가 학생들이 학업 의지를 넛지를 통해 독려하는 방법, 또 넛지와 리더십을 연결한 넛지 리더십을 어떻게 활용해볼 수 있을지 탐구하는 것도 창의 융합을 보여주는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 전략은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 전략
공약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산학연 연계체제를 구축하겠다 또는 대학 행정이 민주적 소통을 제고하겠다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다만 초등교사 교육이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역량 제고는 교육 이론이나 사례를 학습하는 데 있어 외국으로도 눈을 넓혀보고 또 우리나라의 선진교육을 세계로 전파할 수도 있게끔 하자는 취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정보화 운영 능력의 신장은 최근 IT 시대에 맞추어 여러 정보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예를 들어 교육용 소프트웨어인 동그라미를 활용해 학생들이 통계를 친숙하게 느끼게끔 하는 수업 설계, 사회교과 또는 과학교과와 연계해 통계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수업 진행이 아니더라도 교사는 학습 지도 이외에 서류를 다루는 여러 업무를 맡아야 하므로 정보 처리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꽤 신선하게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회계 업무를 맡거나 인원이 출결 관리를 할 때 등 일처리를 할 때 기존의 방식의 번거로움을 느껴 엑셀 파일 양식을 만들어 이후에 후배들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화를 이루어냈다는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드러나 있으면 문제 해결 역량과 함께 정보 처리 역량까지 함께 어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고전 읽기를 통한 교양교육의 강화가 있는데, 이는 공주교육대학교에서 2016학년도부터 고전 읽기 인증제를 시행하여 예비교사가 기초소양을 증진하게끔 한 것입니다.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 포스팅에서 링크를 걸어 두었는데, 해당 링크에 접속하시면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예비교사 고전 읽기 PFJ 인증도서 목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독서 활동을 하거나 진로 선택 과목 중 고전 읽기 도서를 선정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당 목록이 도서를 읽어야지만 공주교육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볍게 참고하기를 권합니다. 또한 공주교육대학교도 지역이 국립대학교다 보니까 지역과 연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대학교의 인재상입니다. 첫 번째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으로, 세부적으로는 고상한 취미, 풍부한 정서, 건강한 심신을 지닌 자주적인 인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창조적 인간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이고 협동적인 민주시민으로, 세부적으로는 신뢰하고 자유라는 도덕인, 협동하고 봉사하는 민주시민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배려는 어느 학교에서든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따뜻한 성정이 필요한 초등교원에게는 더욱 강조될 수 있겠죠. 학급 구성원으로서 학우들 또는 선생님에게 방해되는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타인이 입장에서 먼저 고려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배려를 보여주는 활동이 됩니다. 이 팀장이 지도한 학생의 교실 컴퓨터에 간헐적으로 같은 오류창이 떴는데, 자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창을 끄기만 하면 돼서 다들 거슬리지만 넘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학생이 자기가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도 솔선수범해 그 오류 코드를 적어가서 해결책을 찾아온 뒤에 실제로 오류를 없앤 사례가 있는데, 이런 행동을 보고 정말 깊은 배려를 실천할 줄 아는 학생임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관이 투철한 애국인인데, 세부적으로는 결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헌신하는 애국인, 건전한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솔선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직 전문성과 사명감을 지닌 교사로, 세부적으로는 교직에 대한 긍지와 교육애를 지닌 사명감이 투철한 교사와 교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창조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이 팀장이 춘천교육대학교 인재상 분석 콘텐츠를 통해 본인만의 교육 철학 그리고 어떠한 교사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콘텐츠를 참고해보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인성적인 측면에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공감하는 교사를 교육관으로 설정해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 상대의 상황이나 기분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왜 중요한지, 본인이 생각하는 공감이란 무엇인지 스스로의 언어를 통해 정리하고 공감을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지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감을 위한 여러 가지 대화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선정해 구체적으로는 유대인이 리치 대화법을 상담 동아리에서나 멘토 멘티 활동에서 적용했다는 식으로 공감과 교육을 연결지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본인이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출생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대학교의 초등 임용 현실도 점점 나빠지는 상황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교 진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이들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상황을 버텨낼 것인지, 그렇다면 그렇게 아이들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막연히 가르치는 게 좋아서 은사님처럼 되고 싶어서도 좋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초등학생을 향한 교육이어야 하는지, 유아교육과 및 사범대가 아닌 교육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꼭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생각을 철저히 해둔 학생과 아닌 학생은 면접을 준비할 때와 면접을 치를 때도 차이가 꽤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지와 관련된 동기적인 측면을 어떻게 생기부에서 어필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이 팀장이 살짝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직접적으로는 국어나 영어 과목에서 에세이를 작성하는 활동 및 수행평가가 있는데, 이때 본인이 초등교원을 희망하는 이유나 특별한 계기를 주제로 작성하여 해당 내용이 그대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실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등교원만 바라본 학생인지, 교육 전반과 교사에 관심을 갖다가 초등교원으로 구체화된 학생인지, 그냥 수식 카드 중에 하나를 교육대학교로 쓴 학생인지 거의 간접적으로 티가 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진로 목표가 이리저리 바뀌었다거나 생활기록부에서 본인이 마음만큼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결론적으로 본인이 최종 목표를 확실히 초등교원으로 구체화했다면 대부분의 교육대학교 입시 전형에서는 면접에서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각설하고, 공주교육대학교의 교우는 창조, 협동,
지성인데 아까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제시한 인재상 4개 중에서 애국만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인재를 뽑는데 애국심을 측정할 방도가 크게 없을 뿐더러 기본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만 갖추면 된다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애국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생활기록부 및 면접에서 애국 및 애족의 측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왜 중요한지, 교육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사회에 본인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주교육대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충청권에 위치한 교육대학교이기 때문에 두 학교 중에 어디에 지원할지 선택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팀장이 지켜본 사례로는 둘 다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긴 했지만 혹시나 지원 카드가 한 장이 남는데 어디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아예 없지는 않았으니, 그리고 두 학교에 모두 합격하고 어디에 등록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교육대학교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하며 수시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선발 전형의 대상자는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입니다. 초등 임용시험을 치를 때 지역 가산점 또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에서 받을 수 있고요. 청주교육대학교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하며 수시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의 대상자는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및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입니다. 초등 임용시험을 치를 때 지역 가산점 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및 대전광역시에서 받을 수 있으니 사실 세종이나 대전에서의 혜택은 동일하고 충청남도냐 충청북도냐의 차이입니다. 공주시는 인구가 약 10만 명인데 청주시는 인구가 약 80만 명으로 충청권에서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대한민국 교육의 도시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대학교 근처에만 한정해도 공주교육대학교의 주변에는 산과 논밭이 많은 반면 청주교육대학교는 비교적 근처에 아파트 단지나 학교가 있는 편이니 소재한 지역의 규모 및 주변 인프라는 청주교육대학교가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22학년도 초등 공립 임용시험에서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티오와 경쟁률을 정리한 자료를 살펴보시면 어차피 대전과 세종은 공통으로 지역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충남과 충북을 비교했을 때 티오는 공주교육대학교가 위치한 충청남도에서 더 많이 난다는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대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의 수시 모집에서 정원 내 전형을 비교한 자료도 첨부합니다. 청주교육대학교는 수시 학생부 종합 배움 나눔 인재 전형 및 정시 일반 전형에서 75%의 성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주교육대학교에서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통해 정확히 공지한 사항은 아직 없지만 작년에는 성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각 학교의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이야기하기로 하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여러 교육대학교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에 이 팀장이 전국 초등교육과의 수시 전형을 총정리한 콘텐츠도 정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